계급장 떼고 들이대 시즌3 강성범 대표님 그리고 전우용 교수님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유, 교수님. 예. 부럽습니다. 아, 부러울 일인가요? 그리고 강연 다녀오신 거죠? 뭐 좀 일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네. 그러면 여행을 가셨는데 돈도 벌고 오신 거네요? 아, 맞아. 돈은 뭐 그렇게. 벌었다기보단 여행비가 더 많이 쓰였죠. 그렇지. 그렇긴 원래 하군요. 저기 그런 데가 이제 넉넉하게 뭐 연예인 이런 게 아니고 네. 오셔가지고 자리 빈자있으면 그거에 못 이겨서 가시는 거거든, 다들. 아. 근데 최강 의원도 보면 그래요. 돈 받는 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냥 와가지고 거기서 제일 맛있는 음식점을 가시죠. 뭐 아하. 그런 거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건 뭐 사적인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기 한 주 동안 이렇게 힐링하고 오신 것 같아서 예. 그것도 아니에요? 힐링 아니신가 봐요. 아니요, 뭐, 좀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 힐링이라기보다는 좀, 고생을 좀 했죠. 아이고. 예. 학술적인 뭐도 있으셨을 거야. 갔다 예. 오시면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보고 이제 최신 업데이트된 것들이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예. 그 와중에 이제 지난주에는 최진봉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방송 못 보셨겠지만은 예. 도주를 하셨어요. 예. 오. 도주를 하셨습니다. 도주요? 네. 언제? 방송 중간에. 왜? 에이, 설명 좀 급하다고? 해줘요. 아니, 얘가 이제 감정 격해질까봐 내가. 애초에 1시간만 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1시간 만에 방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떠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네, 잘못하셨습니다. 예, 제가- 저는 그냥 5시까지, 이거 조금 넘어요. 교수님은 한 1시간 반 정도 하시는데, 예. 그것까지는 안 가요. 네, 교수님 또 알아서 또, 최진봉 교수가 뭐 저보다 훨씬 바쁜 분이니까 예. 뭐 이제 제 잘못이죠, 그죠? 그게 아니고, 오늘은 그래서 저도 네. 그럼 1시간만 키워볼게요. 맞춰서. 그런 일에 대비해서 역시 예. 장 좀 갖고 와. 저희도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도 또 자, 얼마나 연장 근무를 하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사실은 여기 원래 이렇게 고를 때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올려주시는 SNS 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 주는 별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딱딱딱. 딱딱딱 최근 올려준 3개의 글이 너무나 주옥 같아서 예. 정말 저걸 토대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옥 같은 SNS 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옛날부터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나 불량했던 청소년기를 딛고 번듯한 어른이 된 사람을 귀감으로 삼았습니다. 개과천선은 칭찬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를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 책임의 일단은 청소년기의 모범생이었다가 추악하고 탐욕스럽게 늙은 내란 세력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되레 개과천선을 비난하는 비루한 언론인들에게 있습니다. 아유, 너무나도 공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교수님께서 그 조진웅 배우 관련해가지고 지금의 그 흘러가는 세태를 보면서 좀 한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거 쓰고 났더니 네. 조선일보 계열사에서 네. 요즘 이제 제 이름 신문사에서 잘 안 써요. 네. 문재인 정권 때 참 열심히 친여 무슨 뭐 좌파 뭐 딱지 붙이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더니 요즘은 네. 잘 안 썼는데 네. 저걸 냈더라고. 내면서 이제 음. 조진웅 옹호 어, 라고 썼어요. 저기 어디 조진웅을 옹호한 글이 어디 있어요? 지들 욕한 건데. 그렇죠. 예. 저기 조진웅 옹호라고 이게 프레임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뭐 민주당 반내란 세력은 조진웅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은 조진웅을 비난하는데 네. 마치 이제 그래서 반내란 세력이 과거에 범죄까지 옹호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은 것 같아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거를 쓰게 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한 10년도 넘었어요. 제 아들내미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 중학생 때 자기 때리고 돈 뺏은 녀석이 꽤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됐더라. 어머. 재밌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피해를 받던 친구들끼리 네. 예. 걔 저 학폭 과거를 폭로하자고 하는 얘기가 드는데 아빠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제가 그랬어요. 네 마음에 있는 게 정의감인지 시기심인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결정해라. 그게 그랬더니- 중요하네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물론 걔한테는 계속 여태 걔가 TV에 나와서 마치 그냥 더없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것 마냥
네, 이렇게 뭔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조진웅 씨하고는 너무 다른 결인 게 다르죠. 몇 년을 갖다가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좀 기분이 나쁘고 옛날 생각이 떠나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상처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네. 되게 그런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럼요. 고등학교 때 매 맞고 돈 뺏긴 적이 있거든요. 안 잊어버려요. 전교 1등을 막 때리고 야, 그럼 그러게. 진짜 야, 그럼 참. 그것도 참 그때도 웃겼어요. 그랬다가 왜 그런 거예요? 재밌다. 그러다가 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일주일쯤 지났나? 일주일. 와서도 묻더라고. 네. 너 공부 잘하냐? 학기 초에 있는 모양이다. 1학년 아, 학기 초에. 몰랐네. 그러니까 보고 이제 수업하는 거 보고 대답하는 거 보고 선생님이 대답하는 거 보고 이제 참 그게 불공평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봐 또? 그러니까 예. 그런 이제 학교 폭력조차도 불공평하게 작동해요. 세상은 다 불공평하잖아. 맞아요. 그런 걸 겪어가면서 불공평한 세상을 배워나가는 게 또 인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렇다 치고 일단 이거부터 좀 놓고 보죠. 근대법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사적 보복은 허용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국가의 기본 원칙이에요. 모든 보복권을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피해와 가해 관계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적으로 보복하면 안 돼요. 상대가 자기를 때렸어도 자기가 마주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네. 마주 때리면 쌍방폭행이 돼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현대법의 원칙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재판을 해서 대신 형벌을 해주고 그걸 복수가 끝나는 걸로 간주를 해요. 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복수가 미흡한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네. 자기가 당한 걸 생각하면 야 저게 어떻게 징역 2년이야. 저게 어떻게 집행유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가로 이제 풀려난 사람에 대해서 사적 보복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거죠. 네. 보복 자체가 범죄가 돼요. 그게 근대법의 원칙이고 보복 국가의 금지. 원칙이에요. 사적 보복의 금지. 이 사건은 본인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소년범으로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네.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걸로 정리를 해야 돼요.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앙금이 피해자의 마음속에 어떤 앙금이 남아있든 간에 네. 그건 정리된 걸로 끝나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소년범일 경우에는 이것이 추후에 이 아이의 그 당시는 아이죠.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좀 뭐랄까요 딜레마로도 어떤 좀 장애로도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갱생, 개과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청소년기의 잘못은 평생 그것이 그 아이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게 국가가 정해놓은 법입니다.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공개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누가 물어봐서도 알려줘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기록을 계속 이제 알려줘서도 안 돼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이걸 알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걸 알린 언론의 변명은 피해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나? 그런 그저 억울함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인가? 그렇죠. 그렇죠? 이건 마치 예컨대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경차에 치이고, 어떤 사람은 고급 외제차에 치여요. 그럼 그 피해가 다른가? 똑같죠. 그렇죠? 똑같죠. 예, 똑같아요. 똑같은데. 정신 차리고 있어.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어? 예, 대답. 고급 외제차에 치였다고 해가지고 보상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가해자의 지위나 신분이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가 받을 보상의 규모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러네요.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잘못된 건데도. 일상적으로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 당사자가 아닌 것들이 그런 그 명분으로 그렇죠. 자기의 다른 목적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보상 한도나 이런 것들은 네. 그 차가 고급 외제차든 아니면 경차든 관계없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대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네.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받는 보상의 규모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현대사회 약속이라고. 그런데 언론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이걸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이 무슨 공인으로서 공인은 전부 형사법상 전과를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공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한번 좀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공인이라는 건 공직자 뭐 이런 네, 이런 거 그쵸. 얘기하는 거예요.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는 전과 기록을 다 공개하게 돼 네. 있어요. 네. 연예인 말고. 네. 80년대 연예인
굳이 필요하다면 성인기에는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또 알려지는 것들도 있고, 뭐 음주운전 전과라든가 마약 연예인은 전과라든가. 어차피 알려져요. 예, 네.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아는 분이 이제 80년대 학생 운동 하다가 좀, 꼭 이상한 제목으로 걸려 들어갔어요. 경찰하고 이제 그 시비 끝에 네. 좀 주먹을 둘렀다고 해서 네. 집시법이 아니고 폭행죄로 일단 그 당시 경찰한테 들이댔으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동생 신분증을 검열에 안 걸리려고 뺏어서 검문에 아니요 그 취업할 때 취업할 때 그러니까 위장 취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대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으로 고졸로 노동자들 교육시킨다. 위장 취업하던 경우 노조 만들고 할 때 네. 아. 위장 취업하면서 동생 신분증을 훔친 게 있었어요. 네. 신분증을 썼었어요. 네. 근데 동생 신분증을 동생이 줬다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동생 신분증을 몰래 훔쳤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절도? 공문서 위조 및 절도. 아, 공문서 위조. 뭐 허리 안 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어디 지역에 이제 선거에 출마했어요. 예. 근데 신문에 났어. 자범도 출마. 그러니까 설명 어떻게 일일이 다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래버리면. 전과 기록이 네. 폭력하고 절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범이지 뭐. 네. 자기는 사회운동, 학생운동 하다가 네. 한 일들인데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이 대접을 받으면 그런 게 나오면은 당연히 언론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아직도 많이 썩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야말로 이건 어떤 공익적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어요. 굳이 이제 이 기자들이 핑계 댈 수 있는 조진웅 씨의 거는, 경우. 예, 예. 핑계 댈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피해자가 아직도 한이 안 풀렸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 나오는 거 보면 속이 상하고 네. 마음이 좀 불쾌하고 이렇다는 거잖아. 옛날 생각나고. 네. 그게 이제 뭐 그게 그나마의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예. 근데 그건 현대법에서 용납되지 않는 정의라고. 그걸 가지고 했으니까 저는 이 건은 기자들이 처벌받아야 돼요. 저는 그것도 명확한 게 예를 들면 그 피해자가 예.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 자기들이 불법적인 정보를 갖다가 얻어낸 걸로 보이거든요. 때문에 기자는 물론이고 그걸 준 놈까지도 그렇죠. 저는 확실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우리 좀 근대 국가, 현대 국가죠. 네. 현대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를 그러니까 이건 국기문란이에요. 기본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예컨대 그런 짓을 해놓고 처벌을 안 받았다. 합당한 처벌을 안 받았다. 부모 백으로. 네. 뭐 이게 이제 압력을 가해서. 네. 그런 거 많잖아요. 학교 폭력인데 저 김건희 누구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 자기 자식 학교 폭력인데 압력 가해가지고 이렇게 면하게 해주고. 김승희 비서관 얘기하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하면은 30년이 지나서라도 그때 그래서 압력 때문에 얘가 처벌 안 받고 넘어갔다. 네. 넘어갔다. 이렇다면 이제 그건 또 별개의 정당합니다. 문제. 그건 정당합니다. 그건 예. 별개의 문제인데 벌을 이미 안 처벌 받았어요.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처벌받아서 그걸 끝났어요. 부족함을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그 사건, 그 처벌은 소년범의 처벌 사항은 추후로도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네. 그게 우리의 국가를 유지하는 근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틀을 무너뜨린 거예요. 네. 이건 좀 세게 처벌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악독하게 힘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뭐 명함에 기자라고 박혀 있으니까 다 기자인 줄 알고 그런 이들에게는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들의 치부를 감추는데 앞장서는 놈들이 지금 이렇게 나서가지고 그런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한탄스러운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더 한탄이라기보다는 좀 우리 문화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네. 문화가 이상해졌다는 게 뭐 사실은 한번 보세요. 해방 직후에 예. 임권택 감독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임권택 감독이 서편제 개봉하고 얼마 안 있어서 뭐 잡지사하고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이분이 해방 직후에 자기 소년이었던 자기 기분을 좀 이렇게 수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말에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임권택 감독께서 임권택 감독이 예. 일제 말기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예. 국민학교 2학년짜리 어린애였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랑 놀다가 교사한테 끌려가서 두 뺨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맞았대. 이유가 뭐예요? 조선말 썼다고. 아.
국어 상용이라고 해서 일본어만 쓰게 돼 있었는데 애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아? 일본말을 네. 어디로 제대로 쓸 수나 있어. 그러니까 친구랑 놀 때는 우리말을 쓴 거지. 그랬다고 국시를 어겼다고 해가지고 끌려가서 두 뺨이 퉁퉁 붓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방학 때 해방됐던 소리를 들은 거야.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네. 여름방학 때 해방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해방이 뭔 줄 아나. 아. 근데 이제 어른들 얘기를 들으니까 예. 네. 아 이제 학교 가면 그 선생 얼굴 안 봐도 되겠구나 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계약해가지고 갔더니 네. 그대로 있는 거야. 아하. 일러야지 어른들한테 일러야죠. 소용이 있어. 다 제자리를 지키도록 군정청에서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은 아이고 사람들 때려 죽이던 경찰들도 그렇죠. 그대로 있었는데 뭘? 교사도 그런데 경찰한테 끌려가서 억울하게 독립운동가와 연루된 거 아니냐고 고문당하고 매맞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느꼈던 그 사람들이 그 분노는 경찰놈이 똑같이 댕기고 있는 거 봤을 그렇죠. 때. 여전히 저 경찰이라고 총 들고 다니면서 예. 의수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 심정은 어땠겠어요. 아유. 예. 80년도 삼천교육 때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영장도 없이 이게 이번 계엄에서 하려고 했던 게 그런 건데 영장도 없이 불량해 보인다고 때로는 무슨 재산을 뺏고 싶어서 또 다른 의도로 삼천교육대를 끌고 가요. 네. 거기서 또 수십 명이 죽어요. 그 혹독한 좀 고문 같은 훈련을 겪다가 예.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너무 억울하죠. 진짜 억울하게 끌린 사람 많거든. 예.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 봐요. 민복기 대법원장. 자기 가족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대법원장이야. 그렇잖아요? 대법원장. 이번에 이제 조이대 조이대. 건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 알려졌지만 네. 인노대 사건이라고. 그 최근 사건인데 네. 난 벌써 30년 됐어요. 인천 노동연합 뭐 이건가?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예. 조이대가 지금 같이 그 조이대 퀴즈 같이 지가 옛날에 그 퀴즈를 한 거야. 그래서 영장 기각 난 거 오케이 하고 막 이거 그렇죠. 이게 드러났어 조이대가 또. 네. 이 조작 사건인데 영장을 다른 판사가 기각한 거를 조이대가 들어가서 이제 영장을 발부해버렸어요. 아. 이게 최근에 알려진 거군요. 저는 그냥 알려지던 거 다시 아니, 한번 그 나와. 당시에 이제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근데 조이대 다시 한번 판사가, 파묘가 된 거지.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는데 그 피해자들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이대 얼굴 볼 때마다 그 생각 떠오를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네. 그거 어떡하겠어요? 조이대는 한결같았군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고 한다면 먼저 얘기를 해야지. 저 사람이 진짜 어떻게 목숨이 날아간 사람들.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이 되냐. 예. 저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판사로 있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승승장구해서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느냐. 그런 기사 잘 안 내요. 맞습니다. 예. 괜히 우리 그 강성범 대표도 이제 그런 좀 약자가 돼버려가지고 만만한 게 연예인이라고. 그랬었죠. 아 지금은 예. 아닙니다. 만만한 게 지금 연예인이라고. 제가 예. 이제 꼭 그래서 이선균 배우가 예.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기들이 막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마약사범으로 몰아버렸잖아요. 네.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 수사기밀 유출했다고 경찰이 처벌받았죠. 처벌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 자료 준 놈. 그것은 기자 중에 사과한 인간을 못 봤어요. 네. 안 합니다. 기자들은 맞아요, 진짜. 안 해야 자기가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개돼지들은 금방 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예. 그게 지금 우리 언론이에요. 만만한 것만 건드려요. 예. 언론이 원래 힘센 사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보면 사관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 왕한테 쓴소리하는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사관원 관리들은 신고식도 아주 혹독했고요. 근무 중에 술을 마실 수 있게 허용했어요. 오. 근무 중 음주가 허용된 유일한 관서가 야, 사관원이에요. 신기하다. 내라고. 그렇죠. 이 신고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신내라고 해가지고 네. 무슨 이제 보통은 이제 기관마다 다른데 예. 대체로 이제 거지 옷 같은 거 입혀가지고 거지 뭐 흉내 내게 하고 예. 뭐 사람들이 이제 침도 뱉고 뭐 이런 좀 아주 이제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악받치게 만들어 놓는 신고식 거구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오.
간섭하다 있었어요. 예. 근데 네. 이제 그만큼 독해야 그 일을 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합리화한 거죠. 자기를 합리화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자기 말 자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왕의 비유를 거슬렸다가는 바로 끌려가서 죽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도 말은 해야 되겠다. 네. 이게 사관원의 책무였거든요. 예. 언론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어째 그 북파공작원 느낌이. 예. 근데 요즘 대한민국 언론은 진짜 만만한 사람만 잡아요. 아, 진짜 권력에 대해서는 비루하게 짝이 없고 이 건도 그래요. 아니 그러면 과거 조이대 인노회 사건과 관련해서 차라리 추적 보도를 하세요. 그렇죠?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가족들까지 인생이 망가졌는지 그리고 이런 짓을 해놓고도 지금 대법원장이 돼 있는 조이대 얼마나 뻔뻔하냐 은퇴해라. 차라리 그런 기사를 내세요. 그게 공익적이죠. 네. 그러게. 아, 진짜 너무 와닿는 말씀이시고, 저는 중요한 건 이런 놈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조력 세력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너무 싶은 게 의심스럽죠. 네.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예. 처벌이 돼야 되는 거죠.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보예요. 그건 그야말로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들 네. 이런 것들 알려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거 알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에서 그런 거 공유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이 그거 공유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네. 개인의 건강 정보까지 보험회사하고 그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개인 정보예요. 네. 근데 그런 짓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개인 정보 굉장히 심각한 개인 정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이미 끝난 거예요. 네. 다시 알려주면 안 되는 것까지 누군가가 알려줬다면 그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예. 그걸 처벌을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남의 인생을 갖다가 지들 돈벌이에 이용하는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자료를 줬던 그 조력 세력에 네. 이걸 갖다가 판을 치우는 놈들이 있어요. 아, 맞죠. 이렇게 해서 처벌을 심하게 받은 거라고 좀 봐요. 또 이미 처벌을 받은 걸 한 번 더 본인 인생을 꺾음으로써 조진웅 씨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요. 이렇게 상처난 사람이 있으면 죽일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여야 된다고 쫓아다니는 놈들이 바로 이명박 이런 애들이 만들어 놓은 일베류의 그것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요. 자, 포스터 하나 보여주시죠. 지금 저걸로 또 이 기자놈들은 저걸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조진웅을 저렇게 추켜 세우고 있다. 조진웅을 이순신이라고 한다. 저 봐라. 이러면서 이쪽 진영도 죽이려고 하고 조진웅 씨를 한 번 더 죽이려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바보가 아니고서야 민주시민들이 저럴 리가 있습니까? 보니까 최초에 올라온 것이 타임라인상 펜코라는 곳이더라. 그래서 그보다 더 빨리 온 적이 없더라. 근데 펜코류의 그 아이들은 저걸 보고서 다시 또 지들이 그 펜코에 갖고 와가지고 이게 돈단다. 좌파들은 저런다. 일찍들 뭐 저러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걸 또 언론이 받아가지고 한 번 더 작업을 해먹고 있는 놀랍습니다. 이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폐악, 이게 우리 역사에 좀 그리운 그림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뒤를 박근혜 정권이 이음으로써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질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정원 심리전단. 당시 원세훈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운영했다는 거, 대국민 심리전단을 운영했다는 건 알려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심리전단에 심리학자들이 대거 동원되어서 오, 학자들까지요? 예, 심리학자들이 동원되어서 참가해서 네. 국민의식을 혼란시키고 이른바 극우의식을 퍼뜨리는 이 기술까지 개발했다는 것까지는 알려졌어요. 네. 근데 거기 참가했던 심리학자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아요. 아, 사실은 그 명단까지 공개했어야 되거든요. 네. 어떤 자들이 국민의 의식을 저렇게 극으로 퇴폐화시키고 네. 뭐좀 물질주의로 확산하려고 했는지 거기서부터 좀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예. 우리가 바로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갈수록 극악해져요. 이게 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9년 한참 이제 이 조국 그 당시 법무장관 지명자 법무장관 네. 가지고 이제 시끄러울 때 제가 뭐 방송국에 이제 출연하러 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어요. 네. 방송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 좀 소름 끼쳤어요. 조국이 죽어야지 뭐.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무슨 뭐 박사 타이틀 달고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도 있었어. 방송국 사람. 죽을 거야? 예. 해결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여러 놈이 얘기했군요. 그러려고 하는 방법 길이다. 너무나 그걸 아주 간단하게 네?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서 목적이 그거였다. 공소권 없음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당시 윤석열에게는. 이제 살아난 게 좀 자기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노상원 수첩에도 들어가잖아요. 네. 이미 뭐 그렇게 된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좀 상황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뭐 이선균 배우의 좀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 하는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저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일베, 펜코 이런 애들은 또 신나가지고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실제로 사람을 죽였었거든요. 페미노 몰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몇 달 조용하다가 또 다른 먹잇감이 생기면 달라붙어요. 이 저기 그걸 대표적으로 한창 펜코 이런 애들이 나설 필요도 없이 앞서가지고 하면서 돈을 끌어모았던 게 가세연이죠. 예. 가세연인데 최근에 이 강용성이라는 작자가 와 김건모한테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면죄부를 받는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저거는 광고 같다가 네. 왜냐하면 오늘은 최대한 교수님의 저 이후에 또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예, 예. 저희들은 해놓을 건 해놓고 하자.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강용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신세계, 롯데, 현대 백화점에 전부 다 입점되어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남성 화장품 MUH를 소개합니다. 토너, 에멀전, 고보습, 영양 공급으로 깊은 주름까지 잡아내는 아이크림이 포함된 이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가 있는 이중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피부 모공, 피지 유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개선 등 타사 대비 뛰어난 임상 성적까지 가지고 있고요. 아이크림은 특히 고보습 케어면서도 가볍고 촉촉한 발림성과 특히 눈시림, 눈 주변에 바르는 화장품들은 이게 눈시림 있으면 정말 불편해서 다시 안 바르게 되거든요. 요거 없는 산뜻함을 느끼실 없어요. 수 있습니다. MUH 스킨케어 세트 가격이 중요할 텐데요. 정가는 10만 5천 원, 여기에서 72% 할인된 29,800원에 전 처음에 29만 8천 원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연말 홀리데이 특가로 판매합니다. 기간이 대신에 좀 짧은데요.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워낙 특가 판매다 보니까 7일간 진행이 되고요.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니까 유튜브 더보기를 확인해 보세요. 아 저도 이제 요거 바른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내가 왜 딴 거 바르고 있었지? 아, 향도 딱 적당하고 진짜 예. 고급스럽고 느낌도 너무 좋고 보습 기가 막히고 진작 쓸 걸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저러니까 아이 뭐 가격대로 아니라니까요. 10만 5천 원이 맞다니까요. 맞아요. 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광고는요. 활기백 알부민 되겠습니다. 활기백 알부민 골드.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기운이 없고 차도 자도 피곤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알부민.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새롭게 리뉴얼이 됐는데 성분과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원래 병으로 돼 있었는데 먹기 쉽게 이게 짜먹는 어이구 네, 뜯으면 안 돼. 요거 한- 짜먹는 포 형태로 돼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거구나.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뜯어도 돼요. 에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짜먹는 형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고급스럽게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서 이렇게 드시면 먹고 되는 그냥 게요. 딱 버리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한 포에 알부민이 25,800mg, 여기다가 아르기닌, 로얄젤리 분말, 특허받은 유산균 2종까지 넣어가지고 액상용으로 해서 마시기만 하면 끝이다. 리뉴얼된 기념으로 해가지고 2+1 특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활기백 알부민 골드 검색하시고 배송매매 강상밤 적어주시면은요 아연을 또 2개월치나 무료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드시면 환불 보장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활기 찾으실 분들 너무 하품 나고 이러시는 분들 활기백 알부민 골드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우리 순애님께서 순애네 부엌에서 6개월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한 수내내 가마솥 갈비탕 되겠습니다. 이게 몇 번 엎어질 뻔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왜냐, 이거 가격 조율을 하느라, 그리고 고기는 어떤 걸로 할까, 그리고 고기는 얼마나 넣을까. 처음에 왕갈비로 해가지고 하니까 왕갈비라는 게 그냥 뼈만큼 거요. 아유, 뭐하러 이게 뼈를 뭐 하려고. 그래서 고기를 늘리자고 그래가지고 한 4번 정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맞춰내가지고 예.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후기 보면서 순애님이 고생한 보람이 있다 하고 계시죠. 광고를 한 번 하고 나면은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주문하고 재구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세요. 중요한 건 맛 최고입니다. 진짜 가마솥에서 끓여낸 거예요. 갈비대, 그 갈비대가 한 6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짧게 뼈를 잘라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비법 육수를 해가지고 진짜 그 집에서 차 귀찮아도 여기가 맛집 가야 돼가지고 차 타고 가는 그 맛집 있죠. 그 맛집 이상이라고 자부합니다. 가격 갈비탕 요즘 기본 뭐 오프에서는 식당에서 17,000원 하고 온라인에서 제대로 만든 건 다 12,000~13,000원 하잖아요. 9,000원대에 맞췄습니다. 3팩 이상 사시면 무료 배송입니다. 이야. 거기다가 5팩 이상 사시면 배송비를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5팩 이상이면 9,000원 초반대. 10팩을 한꺼번에 사시면 8,550원씩의 2인분을 가져가실 수 있다. 요게 2인분 분량이에요. 제대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가서 후기도 살펴보시고 드셔보시고 여러분들 아 정말 잘 만들었구나 라는 말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순애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순애네 부엌 치시면 되고 뭐 전화번호는 뭐 전화하실 분들이 나부터 전화번호는 저기 있고요. 자 말씀드린 모든 광고들 방송 끝나고 댓글창 맨 위에다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광고 끝. 네. 네. 아우 대표님 근데 항상 광고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면 사고 싶어져요. 그래요? 예, 아유. 갈비탕 막 사야 될 것만 같은. 오, 네, 그래서 뭐 여러분. 광고가 밀려 있구나. 저희 광고 되게 많아요. 근데 네. 2 이상 안 한다고 했어요. 아. 개수를 정해놓으니까 막 많이 뒤에 막 밀려 있어요. 예. 물론 단가가 싼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했다. 아니요. 거기 제가 봤더니 예. 이 그냥 광고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네, 네. 워낙 이 강성범 TV 광고 제품들이 가격이 좋아요. 네, 그거 많이 따져요. 가격이 정말 좋아요. 예. 그래서, 가격도 네. 좋고 그리고 다 이제 하나하나 검증을 하고 이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면 그런 유튜브 이제 방송들 제품들이 더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중가보다 싸다라기보다는 방송이 좋아서 사준다. 아, 이게 맞아요. 이게 많은데 네. 강상범 TV는 가격이 더 좋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가격보다도 먼저 물어볼 게 있긴 합니다. 직접 들어오는 제품들은 네. 대표님 성향이 어떻게 된다? 아, 왜 넣었대? 왜 넣었대부터 물어봐요. 예. 네, 아무튼 뭐 그렇다. 여러분들 믿고 구매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이건 사실 교수님이 발제하신 게 아니고 제가 화가 나서 사실 교수님한테 한탄하고 싶었어요. 아, 여기 글이 뭐냐면 어릴 때 모범생으로 얘기 듣다가 나중에 아주 추악하고 탐욕스럽게 나이 먹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전형적인 게 저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강용석이요. 네. 뒤늦게 김건모 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 너무 심하게 공격했다라면서 김건모 씨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따로 만나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난 저게 약 올리는 거로 들려요. 지가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잖아요. 전화를. 가야죠. 그렇지. 전화도 아니에요. 지가 가야죠. 근데 그쵸. 전화를 달라? 약 올리는 거예요, 저거. 사람 죽여놓고. 그 완전 방송용이죠, 저런 건. 뭐 저런, 네. 저런 물건이 다 일단 있을까요? 그건 사과라는 말도 안 돼. 우리가 지금 막 쓰잖아요. 네. 사죄가 있고 사과가 있어요. 네. 우리가 그 형사처벌에서도 벌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잖아요. 네. 사죄는 자기가 상대방에게 죄를 지은 게 확실할 때 의도적으로 네. 그럴 때는 사과가 아니라 사죄를 해야 돼요. 죄. 예. 사죄해야 될 일이고요. 과오가 과는- 아니고 죄다. 그렇죠. 사과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음. 또는 다소 이제 좀 과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뭐 이런 정도가 되면 과실 때문이라고 할 때, 그럴 때가 사과하는 거거든요. 의도적이었잖아요. 그건 사과 대상도 아니고요. 또 사죄를 해야 될 걸 사과로 퉁친 것도 웃기지만 지금 그 우리 강 대표 말씀대로 사과를 하려면 지가 가서 해야죠. 네. 그렇죠? 자기가 가서 해야죠. 그게 뭐예요, 지금? 장난하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 네. 네.
꼭 무슨 약간 정치를 오래 해서 그런지 꽤나 해서 그런지 물론 박종진이라는 저 앵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데려다가 무슨 뭐 세탁을 해주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 저기 미래통합당인가? 어디 송파 또 출마했던 좀 그런 인천 쪽 사람 출마하고 막 아니에요? 그랬을 뭐 거예요 아마. TV조선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기 박종진이 쾌도난 말하고 채널A인가? 뭐 그거 했던 사람인데 지금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하겠다고 돌아다니면서. 근데 항상 하는 얘기들이 강용석이 옛날에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연예인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같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분을 알고 강용석도 그분을 알고. 그 보면 뭐라 하지? 그분은 진짜 선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보면 그렇게 순하고 착해. 전 제일 싫은 말이 그거거든요. 악마여요. 근데 자기한테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만나보면 착해. 이게 카르텔 중에 카르텔이거든요. 연예인들도 그런 게 있어요. 알고 보면 불쌍하지 네. 않으면 어디 무명이나 무명이나 아니면은 뭐 이거 저기 뭐 인기 떨어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냥 우월감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바운더리 만들어 가지고 연이 좋은데 왜 뭘 당했는데 아이고 연이 괜찮아 뭐 이러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저는 강용석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로요. 제가 한풀이 좀 해볼게요. 김건모 씨는 정치 성향이 없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저러 악마들한테 당했다는 그 교감이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만났는데 술을 잔뜩 드시더니 정치 성향 떠나서 너 진짜 응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내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쟤들이 먼저 딱 거리를 갖고 오잖아요. 저기 김용호인가? 지금 없는 애. 네. 걔가 이렇게 갖고 오면 그걸 갖고 세팅을 해가지고 방송으로 툭 쳐요. 지금 조중동이 하는 광고주들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툭 쳐갖고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방식을 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얘기하다 갑자기 알고 보니까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 제가 좀 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뭔가 물밑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4군데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패키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박. 만나서 뭐하고까지 하여가지고 딱 세트 봉투로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김건모 씨는 그 당시에 응하지 않았어요. 해봐라 이 새끼들 같이 죽자. 근데 쟤들은 안 죽었죠. 결국에는 다른 걸로 쌓여갖고 죽었죠. 네. 그거예요. 쟤들이 저짓거리를 해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물론 그 피해자라고 해가지고 그분도 김건모 씨한테 뭐 소송하고 김건모 씨도 맞고서 무고로 하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김건모 씨 손을 들어줬어요. 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연예인한테는. 이미 김건모 씨는 수백억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물밑 접촉을 했고 뭐 이런 걸 다 처치하고 너무 과했다. 마치 누가 보면 자기 그때는 내가 사명감에 그랬어요. 이거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알렸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응하지 않으니까 그래 죽여보자. 저거 죽어봐. 이거여놓고 지금 연락 달라? 너무 네. 화가 나. 사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네. 많은 사람이 그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좀 별로 없는데 네. 저런 걸 왜 보도하는 걸 보면 그래서 연예인의 사생활 폭로를 하는 걸 보면 아니 어떤 공인의 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폭로하는 걸 보면 폭로하면서 그걸 같이 공익성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요. 꼭 이런 거거든요. 조선시대 화적 중에서 제일 좀 질 떨어지는 화적이 있었어요. 굴총적이라고 그래요. 굴총적. 굴종적. 예. 굴총적이 뭐냐면 남의 무덤을 그것도 이제 갓쓴 무덤이죠. 네. 무덤을 파서 시신의 머리를 잘라가요. 어? 그리고는 이제 그 후손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어머. 네 아버지 머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 어머, 웬일이야. 딱 가세현 느낌이네요. 언제까지 돈을 얼마를 갖다 놓으면 돌려주겠다. 아. 이런 거예요. 범죄를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좀 그로 인해서 느끼게 될 불안감이나 불효했다고 하는 느낌 네.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거든요. 와. 그런 게 이제 조선 말기에 대표적으로 가장 질 떨어지는 화적이 하는 짓이에요. 악귀네요, 악귀. 이제 진짜. 그런 비슷한 짓이에요, 저런 것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뭐 공인이 아니에요. 연예인은 직업이네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사생활이 같을 수가 없는 직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탤런트가 무슨 뭐 개그맨이 우리
우리 강성범 대표 보지만 네. 개그맨이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사람 웃기면서 살면 얼마나 피곤해. 오히려 나 말이 웃기는 없으시죠. 재주는 네. 이게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예. 일상에서는 피곤해서 그렇게 못해. 그럼요. 아, 좀 항상 웃길 수 있는 내가 피곤해서 지금 못 웃기는 거. 한 매번 웃길 수 있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 그럼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대중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은 전부 다 환상이거든. 제가 어제 저 잡동사니 현대사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 네. 영상 카메라는 실상을 찍어 환상을 만드는 기계라고. 다 환상이야. 아, 맞네. 환상을 만드는 기계인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고 벌고 하는 이런 짓이잖아요. 이건 네. 화적짓이에요. 화적짓을 하는데 네. 그게 마치 공익인 것처럼 착각, 그렇죠. 오해되는 네. 공익적 행동인 것처럼 오해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에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공인이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공인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공인이에요. 네.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공적 잣대를 들이대면 안 돼요.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범죄에 대한 처벌, 응당한 처벌을 맞습니다. 받아야지. 네. 근데 뭐 뒤를 파가지고 뭐가 어쨌느니 있지도 않은 범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건 불총적이죠. 불총적은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면 잡히면 그냥 사형이에요. 네, 그런 놈들 사형시켜야 되는 당연히 거죠. 그래야죠. 예. 예. 이게 아까 쭉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악귀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의 처벌은 진짜, 우리 그게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민족성인가? 아무튼, 왜 못하는지 이번엔 끊어야 된다. 네. 아니 이제 우리 문화를 좀 바꿔야죠. 우리 좀 정성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란에 대해서 정치적, 사법적, 네. 그러니까 정치 사법적 청산.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 청산. 네. 세 번째가 문화적 청산이라고. 음. 이런 문화가 저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네. 이러한 좀 극악무도한 윤석열의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좀 우리 스스로 좀 청산해야 될 문화예요. 네. 예. 좀 털어놨더니 좀 시원하세요? 어디서 감히 저런 얘기를 하고 박종진 씨는 어디 저런 물건을 갖다 놓고 자기가 뭐 세탁을 해주겠다고 저러고 앉아 있어요. 네. 아우 참 당한 사람 생각하세요, 박종진 씨. 강용성한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개가천선이 안 되는 인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언론인이면 오히려 사실 이렇게 의혹 제기했을 때보다 이렇게 무죄 났을 때 더 보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건데 찾아오기도 하고. 절대 그러니까 안 이런 하죠. 거예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문화가 언론계에서 용인되다 보니까 이번 조진웅 배우 보도건이 나온 거예요. 이건 언론 윤리상 말이 안 되는 거야. 공개하면 안 되는 사안이거든. 네. 자, 두 번째는 결이 비슷하긴 한데 네. 이 얘기는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들어갔어요. 법관들에 대해서 또 교수님께서. 예, 얘기해 주셨는데요. SNS 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규탄하지도 내란 세력을 대놓고 비호하는 동료들을 비판하지도 않았던 법관들이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는 집단 의견을 냈습니다. 자기들의 행태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조차 않는 법관들보다는 형식적인 사과라도 하는 쿠팡 임원들이 훨씬 사람답습니다. 사람답지 못한 자들이 법을 다루면 법이 생사람을 잡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쿠팡에 물론 김범석이라는 진짜 주인은 아직도 쌩까고 숨어 있지만 맞아요. 자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큼은 속마음이 어쨌든간 형식이라도 갖추잖아요. 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일은 아니고 자기는 어떻게 그 계열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어쨌든 그 임원들하고 비슷한 개념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침묵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도 그 업주하고 조이대하고 똑같은 입장을 내는 그 놀라움. 정말 좀 제가 암담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번 법관 회의였어요. 법관 회의가 전에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있었어요. 법관 회의를 하면 형식적으로라도 일단 내란 직후에 사법부가 내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눈치 봤던 거예요. 그거는 법원장 회의였고 이번에 정부 법관 회의. 법관 예, 회의, 예. 법관 회의가 네. 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한다. 사실 이게 가장 좀 사법부다운 법관이라면 네. 그런 진지게. 태도였을 거예요. 예. 근데 윤석열이 계엄 해제하기 직전에 어떤 신문에 이제 언론사에 새벽 4시 몇 분에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뭐라고 실렸냐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은 유효하다.
이게 판례다. 어떤 언론이요? 근데 조중동전. 아시아경제였던 것 같아요. 중앙일보에도 그게 실렸던 것 같고 네. 같은 취지가 네. 1955년 판례가 그렇다. 오호. 라고 이제 실렸어요. 예. 기자가 그걸 그 사이에 그걸 다 조사했을 리는 없고 네. 받아쓰기. 누군가 그걸 알려줬겠죠. 네. 아, 저는 뭐 누가 알려줬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간대를 보면 이랬던 것으로 좀 추정을 해요. 네. 윤석열이 계엄 해제하기 직전에 이제 이 대법원 쪽이든 검찰이든. 아는 법관이든 네.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 해제 안 할 수 있냐? 그렇겠죠. 예. 물어봤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언론에 알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미리. 네. 미리 알려라. 해제 안 하고 버틸 수, 자기가 해제 안 하면 유효하다. 네. 이제 2차 계엄까지 하려고 하던 그런 상황에서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일단 해제하고 다시 내리는 방법을 찾자. 이쪽으로 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우리 법관들이 거기에 동원됐다. 음. 이게 첫 번째가 좀 절망적인 상황이다. 네. 우리 법원이 왜 이렇게 썩었나. 이 문제가 저희들 당장 그날도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지켜보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어요. 네. 초기 입장이 그거였어요. 그 입장이 네. 이기는 편 우리 편.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위헌적이라는 얘기 자체를 안 했어요. 네. 이거 1년이나 지나서 이번에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위헌적이라는 얘기를. 예. 1년 동안 법관들이 이 중체대한 민족사적 위기 앞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심지어 직위원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법을 왜곡해서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도 탈옥시킬 때. 법관 내부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가 올라온 게 한두 건 있었을까? 한 건이 있었나? 거의 없었어요. 묻혔죠. 예. 못 봤습니다, 전 솔직히. 전혀 예. 없었어요. 한두 건 그동안에 이제 법원 내부에서 한두 명 정도가 법원 내부망에 조의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적은 있었어도 이 전국 법관회의를 하면서 적어도 이 문제라면 사법개혁에 반대한 데가 아니라 네. 우리가 그동안 이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에서 사법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내란 재판 엉터리로 진행하고 그래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데 대해서 미안하다. 네. 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게 완전히 소수, 극소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다수의 의견은 우리 건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극소수와 다수의 판단이 어떤 거냐. 노상원 수첩이 이제 전문이 공개됐잖아요. 네. 네. 노상원 수첩을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간혹 봐요. 다 보실 것 같아. 아니, 간혹 보다가 그 노상원 수첩만이 아니라 네. 1차 사료 중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독립운동가의 메모라든가 아.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낯설진 않아요. 네. 첫 번째, 이건 휴대용 수첩이에요. 네. 집에서 뭔가 자기 구상을 정리하면서 적은 메모가 아니에요. 어느 회의 장소에서 남이 하는 말들을 적으면서 중간중간 자기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정도 급히 받아 적은 거예요. 네. 글씨도 악필이잖아요. 급하게 썼어요. 네. 자기 글이 아니야. 누가 시킨 글이에요. 받아 적은. 예,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따라 받아 적은 글이에요. 예. 네. 거기에 이제 자기 아이디어도 들어갔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 글은 그야말로 이제 내란의 목적, 방식에 대한 이제 아웃라인, 개요를 다 적어놓은 글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첫째로는 이제 반윤석열 세력, 민주진영이죠. 민주진영들을 좌파로 이제 통칭을 하면서 주요 인사들을 A, B, C, D급으로 분류해서 수거, 제거, 처리한다라는 계획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 다음에 국회를 장악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윤석열이 삼선까지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최상목이한테 그 비용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후계자는까지 들어가잖아요. 윤석열 다음은 누가 하느냐, 삼선하면. 그게 이제 뭐 김용현이든 여인영이든 다 욕심이 있었겠죠. 근데 윤석열 마음속에 김건희였겠지만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국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고 예. 그리고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네. 윤석열 평생 집권 체제를 만든다.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웃라인인데 중요한 게 이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서 사람들이 좀 우리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A급 인사들만 해서 이제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해당할 거다. 거기에 무슨 뭐 민주노총 관계자, 정의구현 사재단 포함해 시켜놨으니까
이들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으로 무슨 뭐 배 태워서 폭짐시키고 뭐 제주도 어디로 보내가지고 뭐저 백령도. 제주도도 있더라고요. 제주도도 있어요. 네. 탈주시킨 다음에 탈주하는 사람들을 헬기에서 기총수사로 다 죽이고 예. 뭐 이 죽이는 과정에서 군과 경찰 그리고 용역업체들이 이제 동원하고 여기까지가 A급이에요. 이는 워낙 이제 그야말로 영화 같은 내용들이라서 네. 황당무계하고 잔인무도해서 여기에만 주목하는데 B, C, D급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전 더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 뭐라고 그랬어요? 최대한 법체계 내에서 한다. 어, 그리고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예. 누가? 법관들이. 그렇죠. 그거. 자기가 군인들이 하는 일만 적은 게 아니에요. 법관들이 할 일을 다 적어놨어. BCD급 잡아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고. 열심히 하는 것까지. 놈들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에 대한 자기들의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적어요. 그게 뭐냐면 좌파 판사 전원 제거. 그거 있었습니다. 있어요. 판사 중에. 좌파 판사. 그런데 좌파 판사가 누구냐? 거기 뭐라고 적었냐면 윤미향 판결한 판사. 그 다음에 이재명 판결한 판사. 두 사람을 좌파 판사로 적었어요. 아하. 그 예를 든 거겠죠? 예죠. 그거 싹 속아내자.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랑 판사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노란 판사요. 노랑 판사. 아, 조국 문재인 관련 재판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을 적게 준 판사. 그러니까 이제 무죄 준 판사는 좌파 판사. 네. 형량을 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준 판사는 노랑 판사. 이들만 제거하면 사법부는 그냥 알아서 사형 판결문 작성기가 될 것이다. 이걸 노상원 머리에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생각했겠느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받아 적은 거죠. 받아 적었고 예. 그리고 이미 2단계에서는 법원 내에 누가 좌파 판사고 누가 노랑 판사인지 같은 정보를 입수했을 거라고 판단을 생각을 해요. 예를 그렇게 들어서 전달해 줄 뿐이지 네. 그 명단을 작성해서 제공한 누군가가 있었을 거다. 사전에. 네. 그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금 일단 내란 이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직위원을 통해서 윤석열을 석방시킨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행위라든가, 이게 일련의 내란 계획 처음에 구상해서 일련의 구상 안에서 내란 수습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란 과정 전체와 관련해서 뭔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내란에 대한 사법적 청사는 결국은 사법부 자체, 핵심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들이 정확하게 수사 대상이 되지 않으면 내란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노상원 수첩안에 사법부의 역할은 정확히 규정돼 있어요. B, C, D급은 A급은 군인과 경찰과 용역이 처리하지만 B, C, D급은 판사들이 처리한다. 그게 판사들이 되어 있던, 살인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 판사들이 1년 넘게 전혀 못다가 지들 입장 챙길 때 그냥 얘따 요거는 먹어라 하면서 근데 위원은 위원인 것 같아요. 요 따위 얘기를 한 걸 보면서 교수님이 저것들은 내란에 아주 충성스럽게 했던 것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다. 충성이 개탄스럽다. 이라기보다는 그중에 예. 일부는 제 표현이 상당히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끼어들었는데 일부는 주요 임무 종사자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러다가 오늘 또 연장 근무 오래 하십니다. 저는 괜찮아요. 네, 저는 시간 저희는 많습니다. 좋죠. 예. 광고하시죠?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광고하러 가시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실 기회입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지리산 700고지 산속에서 직접 씨를 뿌려 자란 씨종 산양산삼을 통째로 한 포에 담았습니다. 한 박스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꽉 채워져 있고요. 몸에 쏙쏙 에너지를 제대로 채워줍니다. 7년 연속 명가 명품 대상에 빛나는 함양 산양산삼, 산림청 주간 수출 유망 상품 대상에 빛나는 산삼 순백이고요. 2만 건이 넘는 온라인 후기 거의 만점 평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지 하나 드리자면 원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가격을 동결을 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주 조금
2% 정도 인상이 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산삼수백 필요한 분들은 미리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연말에도 살아가는 부모님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색창에 산삼수백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장 보면 너무 고급지잖아요. 귀한 분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전 난장판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산삼순백 많이 사랑해 주시라.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광고는 여기서 네, 제가 앉아있던 걸 너무 따끈따끈한 방석을 꺼냈나요? 이건 방석을 빼봐야 예. 이거의 위력을 알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또 앉아서 TV 보시는 분들, 뭐 책 읽거나, 그리고 뭐 출퇴근길에 운전길 긴 분들, 이런 분들 보통 방석 잘 안 쓰시는데요. 뭐 그거 사용한다고 큰 차이 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방석은 정말 다릅니다. 엉덩이 통증, 꼬리뼈 통증 앉으면 무조건 있기 마련인데요. 이게 정말 없고요. 노량진이라고 하니까 수험생 전용인가? 학생들이 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래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방석입니다. 안에 이 젤이랑 메모리 폼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방석이고요. 말랑말랑하면서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이 기분 직접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의자 바꾸기 전에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다면 이렇게 방석부터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렴한 방석은 아닙니다. 뭐 네. 5,000원짜리도 있고 막 하잖아요. 네. 예, 근데 방석 기왕에 사는 거 제대로 사야 된다. 맞습니다. 말씀드려요. 예. 노량진 방석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광고는 정읍 한우 되겠습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 맞이해가지고요. 연말연시 특별 세트를 마련을 했어요. 예. 요즘 물가 너무 올라가지고 밖에서 한우 한번 사 먹으려면 가족 넷이서 20만 원이 훌쩍 넘죠. 정읍 한우가 전북의 한우 6종 조합원들이 직접 준비한 연말 특별 세트를 정성 담아 드립니다. 어때요? 맛이 기가 막히죠? 네. 진짜 맛있어요. 최적 숙성의 한우 투뿔 등급입니다. 그 구성은 등심 400g, 투뿔 갈비 400g, 총 800g. 등심과 갈비 400, 800g 이 구성이 95,900원. 또 배송비 당연히 무료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정읍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우 사육도 수가 많은 지역이고 투뿔 출현 확률도 가장 높은 곳이 정읍이에요. 다른 데서 뭐 우리 한우 하지만 정읍이 들으면은 웃어불어요. 예. 정읍 한우 제대로 이 같이 있는 모든 농가가 여러분들께 열심히 크리스마스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 주문 063-255-6500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문자로 하실 분들은 010-3003-6503으로 문자 주문하시면은 정성껏 회신해가지고 편하게 간단하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온라인 주문은 정읍 한우 쇼핑몰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도 되고 말씀드린 모든 광고들 방송 끝나고 댓글창 맨 위에다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광고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 이사님이 잘 구우시는 건가? 너무 맛있네요. 정말 숯불로 구운 것도 아니고 저기 프로스타에다 구운 게요. 진짜요? 너무 그렇습니다. 맛있습니다. 예. 와. 이게 그 원료가 좋으면 네. 맛있는 게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맛있는 얘기 들어봐요. 네. 저희 첫 번째 했던 얘기랑 살짝 결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세 번째. 아까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더 안 네. 물어본 게 여기서 여쭤보려고 그랬던 맞아요. 거예요. 세 번째 글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혁당 사법살인, 아람회 사건, 오송회 사건, 인노회 사건, 강선 유서대필 조작 사건, 유성 간첩 조작 사건, 이 점점점이 중요합니다. 등등등. 숱한 조작 사건의 가해자들은 처벌받기는커녕 대법원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고위직도 됐습니다. 피해자에게 공감해야 한다는 기자분들 그 고귀한 배려심에 단 10분의 1만이라도 고의적 조작 사건의 사법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아까 보니까 얘기를 많이 저분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미리 선결제를 하셨었군요. 네. 근데 좀 무슨 얘기? 아람의 사건은 어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였죠? 아람이는 이름이었어요. 맞아요. 딸 이름. 딸내미 네. 백열잔치에 이 모였는데. 친구가 저보다 더 많이 하네. 예. 아니요, 저 미리 백침이 막 하는 거예요. 일부러 모른 척하고서. 직전에 아주- 공부했습니다. 아주 오송이 네. 오송이 지금 세종시 지명이고 네. 아람이는 이름이고 그랬죠. 음.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아니, 조작 사건이 정말 많았어요. 개인문서 사건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처벌도 안 받고 그 네. 조작한 놈들. 전혀 처벌은커녕이고 그게 다 공이되잖아요. 네. 아이고. 여태까지 그런 거 조작해서 사람 잡은 사람들 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아마 박성철 고문치사 사건 때 고문치사한테 경찰 때라고 그 다음에 김근태 전 의원 이제 고문했던 이근한 정도 말고는 그 수많은 조작 사건의 가해자들이 누구 근데 하나 그들도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법관이나 저기 정부가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원성으로 해낸 거거든요. 예. 그 처벌받은 것도요. 맞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지금 조진웅 씨 사건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들이 언론인들이 불법적으로 이제 정보를 빼내가지고 공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피해자 마음이 풀리는 게 우선이다. 물론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은 그래요. 네. 근데 딱 말씀드렸지만은 근대 국가를 이루는 기본 원칙이 사적 보복 금지. 네, 그건 그리고 일단 말씀하시고요. 보복하고 나서는 네. 다시 추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 식이라면 처벌받기는커녕 승승장구한 사람들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언론들,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그러니까 이번에 저 윤석열 대통령 대표적으로 네. 유성 간첩 조작 사건. 네. 이 사건은 이제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가면서 증거까지 조작해가면서. 그러니까 유우성 가지고 씨가 그랬던 중국에 입국했다라고 조작해서 만들었는데 공안에서 거잖아요. 예, 우리 그런 자는 낸 적 없다. 뭐야 이 새끼 왜 우리한테 그래 이거 뚫어봐라. 그래서 걸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행하지도 않은 문서를 마치 조작해가지고 아. 사람을 간첩으로 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끔찍한 대놓고 조작이에요. 예, 문제는 그렇게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유성 씨가. 조작 사건이 드러나서 이거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이제 처벌도 받았죠. 근데 담당 검사가 네. 기분 나쁜 거야. 아, 네. 응? 이게 무죄 받았다니까 기분 나쁜 거야. 예. 그러니까 다른 걸 또 뒤져가지고 별건으로 또 기소를 했어요. 네. 뭐 유명한 별건 기소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고위직이 돼버린 거야. 이시원이었나요? 예. 네. 자, 이렇게 됐으면,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본인은 아니라고 해 또. 예. 어, 저도 잘 몰랐네요. 몰라요. 이런 네. 사건들이 언론이 이런 걸 파헤쳤어야죠. 아. 네.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야죠. 피해자라면 이게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직장 잃고 그랬어요. 가족 다요. 이거 가족 다. 동생하고 같이 동생은- 남았는데 예. 동생은 완전히 그러니까 네 오빠 살리고 너도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면 너 다 죽어 너들 그래가지고 그 순진한 여동생을 갖다가 덜덜덜덜 떨게 만드는 그 와중에서 이제 그 짓거리를 한 거죠. 예. 저는 한 3주 전인가 유우성 씨가 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네. 더 분개했었는데 네. 저는 최근에는 엊그저께 이제 그 통일교하고 관련된 여야 정치인이 있다 해서 5명이 네. 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 언론들이 기레기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기들 정파성에 맞는 그 씹기 좋은 저기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하고 전재수 장관만 계속 헤드라인에 올리고 직접 증거가 나온 통화했다는 나경원은 기사 자체가 없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정파성이 도드라질까. 그들이 항상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은 레거시 언론이고 정통 언론이라면서 조중동이 유튜브는 편파성 때문에 안 되라고 했는데 가장 편파적이고 그리고 아닌 척하는 게 너무 가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그 유시민 선생이 이제 우리 사회에 끼친 좀 뭐랄까 명언들 몇 개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 네. 저 민주당 정치인이면. 아니요. 재래식 언론. 재래식 언론? 아. 네. 재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예. 쇠락해가는 네. 그리고 후진 이제 재래식 언론이라고 이제 새로 명명을 했으니까 앞으로 무슨 레거시 미디어라는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너무 좋은데요? 아, 레거시 말고 재래식으로. 왜 이렇게 재래식 냄새가 살살 올라오지? 예. 그렇죠. 재래식 언론이라고 우리 좀 아. 통일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조중동이니 이런 것도 이제 재래식 언론이잖아요. 네. 이 재래식 언론들이 가져왔던 그동안에 이제 일관된 좀 스탠스가 사실은 2004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2004년에 당시 노무현 정권하고 열린우리당에서 막 과거사기범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폐지 4건의 이제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할 때 예.
이 언론 개혁의 대상이 된 언론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의 좀그 재래식 언론으로 뭉쳐버린 거죠. 한몸뚱이가. 예. 게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 때 2012년에 이제 발족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2008년부터 준비가 되는 것이 종편 4사. 네. 종편 4사 역시 재래식 언론들의 스피커를 키워주는 역할을 했고 이게 이제 재래식 언론 고유의 속성이 생겨버렸어요.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은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패 권력이 들어서면 부패 권력을 옹호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좀 일관된 행태를 보여왔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그야말로 재래식 언론이 돼버렸어요. 네. 재래식. 예, 뭐 광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열동률도 떨어지고 네. 별로 영향력이 없어졌잖아요. TV 유성 같은 경우는 트로트로 좀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또 다시 다른 종편하고 똑같이 조만간 굉장히 적자 많이 나고 그래서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재래식 언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살려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사실은 재래시장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재래시장 분들한테 전통시장이라고 하시죠. 그거 재래시장이라고 하시면 전통시장. 네. 이건 다르죠, 전통시장은 완전히. 아니에요. 예. 전혀 다른데 그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시장 생기는 얘기는. 네. 근데 그건 이제 별건이고요. 그래서 이 별건. 재래식 언론들의 이 속성, 네. 이제 우리가 좀 고쳐줘야죠. 시민들 고쳐줘야 돼요. 네. 저 아주 좀 못쓸 습관들을 들여와가지고 재래식 자기가 권력자 편에 서는 것이 또 부패한 권력자 편에 서는 것이 부패에 가담해서 뭔가 얻어먹을 수 있는 일이 넓으니까 자꾸 저런 짓들을 하는데 저는 이미 네. 시민들이 벌을 천천히 주고 있는 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최근에 이 정부를 씹기 위해서 몇 가지 큰 장사를 해 먹었잖아요. 대목 장사를. 그런데 오늘 저는 MBS 좀 믿지 않거든요. MBS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저기 급등을 하는 걸 보고 그 국민의힘이 안 올라오는 거를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시민들은 이미 확실히 마음을 굳혔구나. 조중동 쳐버리기로. 그걸 떠나서 네. 안 봐요. 그러니까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근데 지들만 지금 기업들을 붙잡고 행사하면서 우리 안 되면 우리가 너희들 살리지 못해도 죽일 수는 있어. 아마 전 그걸로 이제 가는 거라고 봐요. 뭔가 지상파 또는 공중파 방송들을 직접 보는 사람들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네. 그렇죠. 드라마 같은 건 OTT로 보고 맞습니다. 뭐 일반 공중파 TV 방송으로 이제 OTT 아닌 걸로 보는 건 네. 차라리 홈쇼핑을 보지. 그래서 유튜브로 넘어오려고 되게 애를 네. 쓰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저들은 지금 사람들도 그래요. 권력 있다 없는 사람이 내가 너 죽일 수는 있어 이러는 것 같이 내가 저기 너 없는 기사고 있는 기사고 이게 뭐 악의적인 기사 써가지고 버티면 니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악만 남아가지고 그거로 지금 기업들 멱살 쥐고서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 옛날에 또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네. 남산골 쇠님 벼슬은 못해도 남의 벼슬은 떨군다. 아, 옛날부터 이거 진짜 유명한 거야. 아. 남 죽이긴 너무 쉽다고. 그냥 이제 헛소문이라든가 예. 점 퍼뜨려서 나쁜 얘기를 퍼뜨리면 남산골 새님이요? 네, 이 남산골 쇠님은 이제 남인이라서 조선시대 이제 노론 멀렬 정치에서는 관직에 못 나가요. 아하, 그런 일이 그게 있거든요. 남인이군요. 네, 그게 남인. 그 남산골 새님. 네, 그 원래 남쪽에 살아 남인이거든요. 아. 남산골 쇠님 벼슬은 못해도 자기가 네. 벼슬은 못해요. 근데 남의 벼슬은 떨군다. 떨군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좀 대의 명분론에 입각해서 잘못을 비판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의 이제 재래식 언론, 재래식 기자들은 많은 경우에 네. 이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총적 비슷해요. 남의 약점 하나 잡아가지고 내가 이거 터뜨릴까 말까 이런 거 한다든가 이런 거 이런 방식으로 터뜨리면 이 저쪽에 타격을 줄 수 있겠는데 좀 벼슬 떨굴 수 있겠는데 이런 데만 좀 머리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좀 공적으로 네. 또는 이제 공익을 위해서 또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좀 그 전부터 나타났던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경유착이라고 그랬어요. 예. 정경유착인데 이제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는 이 권원유착. 언론과 권력. 네. 그걸 떠나서 이제 특히 2019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되는 양상이 법언유착이에요.
법원 유착. 검언 유착이지. 음. 검찰과 법조 카르텔의 목소리를 네. 대변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늘 우리나라의 재래식 언론들은 전부 조이 대편이야. 조이 대편에 서 맞습니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이 사태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브라질식 법조 언론 엘리트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 네. 전조다. 실제로 일어났었고요. 그렇지. 아직도 이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서 재래식 언론 본류가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경유착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권언, 검언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 언론 뒤에 또 경이 들어있다고 봐요. 언론사를 소유한 기업들도 많고 광고비로 좌지우지하는 전 이번에 쿠팡 논조들 바뀌는 거 보면서 근데 아,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저는 이건 좀 이게 자본주의는 특히 돈은 네. 함부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돈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정치가 돈을 따라가지 돈이 정치를 따라가지는 네.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이 전체 언론에 대한 이제 기업들의 네. 광고비 집행에서 재래식 언론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재래식 언론이 네. 이른바 광고주들의 네. 눈치를 본다 하더라도 계속 보겠지만 네. 그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업들이나 뭐 특히 중소 건설사 같은 거,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는 많이 꼭 사야 되는 걸 막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게 이제 그 로비 창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 경제가 얼마나 민주진영의 악독한 기사들을 써냅니까? 그 특히 경제지라는 그거를 명분 삼아 가지고 민주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부동산 폭등 벼락거지 됩니다. 주식 폭락할 겁니다. 사지 마세요. 이거 엄청 부기잖아요. 한국경제라는 데가 제일 악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대 주주가 현대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최근에 정의선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마우면 예. 거기 지분이나 좀 빼라. 아니 뭐라고 하라도 아니에요. 네. 걔들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아니에요. 안 되니까 걔들은. 네. 그래서 지분이라도 좀 빼면서 고맙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 독립신문 창간했을 때 네. 독립신문 때 네. 독립신문에 사고로 이런 게 실려요. 지방의 독자들 중에 돈을 내고 자기 기사를 좀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아. 어? 그때도 근데 그런 게 있구나. 예. 독립신문 창간 때부터 있었어. 와. 헷갈리니까. 독립신문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1898년 9년 야, 그때 이제 사고를 실려요. 네. 우리 신문은 기사는 돈을 받고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제보를 하면서 돈을 같이 붙이는 시끌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도. 아. 이제 이런 걸 하지 마라. 신문 기사는 절대로 돈 받고 내지 않는다. 이게 독립신문 때부터의 원칙이었어요. 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게 1890년대니까 130년이 넘게 지났잖아. 네. 아직도 그러는 신문들이 있어요. 하, 참. 어디 그런 언론이 그런 언론사들이 있지. 있죠, 어떤 있겠죠. 남한테 좋은 기사 써주고 뒷돈 받고 이런 것도 아직도 요즘 뭐 그 재판 말씀은 나오잖아요.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받는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널렸죠. 그러니까 네. 그게 언론이 아니지. 아니에요. 저는- 기자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고객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사 써올 테니까 돈 보내라고. 제가 아니, 기사 써줄 테니까 돈 보내라. 네. 이게 이제 사적으로 돈 받으면은 나쁜 놈이고 예. 광고 하나 내시죠. 예. 맞아요. 그렇게. 제가 옛날에 광고 걸어주시죠. 홍대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네. 대박이 났어. 그래서 막 일본인들도 오고 막 그 저기 홍대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그 외국 잡지 실릴 정도의 대박집이 됐어요. 어느 날 전화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받아보니까 유명한데요. 스포츠 땡땡이에요. 그래서 유명하게 광고 실어주겠다고. 그래서 네. 나는 주인이 난 줄 아나 보다. 네. 아, 연예인이 하니까 대박 나서 이거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랬을 때, 그런데 이게 진행비가 좀 150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미친놈. 난 일부러 광고 안 했거든. 내가 광고 하려면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연예인이 하는 겁니다라고 광고해가지고 그게 반짝 효과는 있을지언정 절대 그게 지속력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몇 번 망해본 결과 연예인이 하는 데라고 얘기 안 하기로 해가지고 대박이 난 건데 그쪽에서 굳이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었는데 150만 원입니다. 나는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박이다. 아까 이제 그 구청장 얘기도 말씀드렸었고 네. 또 우리 강 대표가
가로세로 연구소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이 범죄적 수법은 생각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래식 언론이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관행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관행을 조금 더 강화해서 또는 좀 더 노골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세현 정도이겠죠. 네. 남의 약점 잡아서 보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우. 이런 걸 가지고 거래를 하고 이제 돈을 받으면 좋은 기사 내주고 돈 내기를 거부하면 나쁜 기사 써주고 아이고. 네. 이런 일들이 우리 언론에서 너무 오랫동안 좀 관행화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가 이제 악의적으로 이런 이제 협박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네. 지금 이제 재래식 언론 자체가 스스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판사들도 반성을 안 하지만 재래식 언론 종사자들도 이런 문제들 안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많죠. 기자들도 굉장히 좋은 기자들도 많은데 이런 방식의 아주 더러운 좀 습관에 익숙해진 사람들 스스로가 반성하기 전에는 이제 뭐 망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뭐 망해 간다고 봐요. 네. 전 참 요즘 그런 게 힘듭니다. 판사를 얘기할 때나 검사를 얘기할 때나 기자를 얘기할 때 안 그런 분들도 분명히 알아요. 아, 근데 맞아요. 막 얘기하다가 그분들까지 챙기기가 힘들어요. 그분들 스스로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 내면서? 그렇죠.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그래요. 한국 개신교회 극우화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네. 스스로 목소리를 내세요. 안 그런 교회가 안 그런 교회라면 좀 나가가지고 저 전광훈 옆에 가서 다 따로 기도회라도 해라. 연합기도회라도. 판사들도 커뮤니티에 목소리 내시고 그렇죠. 법관회의에 나가서 큰 목소리 내시고 안 되면은 기자한테 정상적인 언론사 전화해가지고 전 진짜 반대했으면 하시고 네. 검사도 내가 억울하면은 2%에 올리고 예, 다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투덜대듯이 하지 말고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수밖에 없어요. 보여주세요. 맞습니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만큼 내가 막 얘기해 드릴게. 예. 그럼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연장근무 별로 안 하는 걸로 잘 끊어주셨어요. 아까 선물을 많이 땡겨가셔가지고. 그래도 연장근무가 하긴 했습니다. 많이 했죠. 네. 지금 지난주 같으면 최진봉 교수님 벌써 다음 스케줄 도착했을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유. 하지만 다른 때보다는 조금 짧게. 이것도 최진봉 교수님 효과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짧게. 웅축해서 아주 맞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함축적으로 개떼들 이렇게 또 시즌 3 오늘 함께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